자, 이 천재라는 것은 우리 지금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막 그것을 지금도 이어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그런 어떤 뭐 장단점이랄까 또는 옳다 그르다는 그런 개념을 보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천재는 왜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천재를 지냈고 그 천재의 대상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것을 천재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 가슴속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 그런 의미에서 천재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재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 정신문화의 공통분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의 원형문화다. 또 어떻게 본다면 나라에서 어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의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천재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신상제를 주로 모시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교라는 그런 맥락을 종교라는 상위 개념 본다면 단순하게 그런 종교적인 행사로만 이렇게 의뢰로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러한 천재를 어떤 실천했던 그 흔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 유물들 내지 유적이 많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그림으로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에 나왔듯이 바로 이 대한제국 원구단입니다. 원구단, 대한제국에서는 원구단을 가지고 환구단 했겠죠. 환구단. 보통은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다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원구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황제로 오르면서 등극하면서 등극 의례를 하고 또 천재를 지냈던 곳은 환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같이를 쓰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튼 환구단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 그림에서 봤듯이 특징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런 어떤 3층 정도의 어떤 그런 집이 있죠.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꼭 지붕이 있는 집이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사진 어떤 그런 지붕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구단입니다. 물론 이게 같은 연도에 지어진 건 아닙니다. 후기에 조금 몇 년 있다가 지어지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환구단을 중심으로 본다면 환구단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3층으로, 원형의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환구단을 둘러싸고 있는 큰 이 틀이 있죠.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구단은 주로 그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어떤 그런 단. 어떻게 말하면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였습니다만은 대한제국에서는 바로 황제 등극의 또는 그런 것을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것이 이 강화도 이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 지방의 그런 형태로 되는데요. 환단곡에는 이 마리산 참성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경위도 나와 있죠. 거기다 보면은 당군 왕금이 뭐 제위 51년에 이 운사를 시켜가지고 이 마리산에다가 삼량성을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제천단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뒤에 11세 당군 때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초제를 지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벌써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있겠죠. 중국 태산에 보게 되면은 꼭대기에 옥황정이라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안에 마찬가지로 어떤 위패를 모시는 그런 제단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아량제에서 나오는 중국의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제천단, 아까 앞에 나왔듯이 원형의 3단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홍산 문화 흔적이 뭐 제천단만 오늘 천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기타 다른 어떤 이 홍산 문화의 흔적 같은 건 많습니다. 일단 하여튼 3층의 이런 어떤 제천의 어떤 그런 흔적이 발견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북경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북경에 있는 그 천당공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어떤 건물도 일직선으로 쭉 서 있죠. 그래서 맨 앞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구단입니다. 북경에 있는 천당공원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건데 이 원래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진 것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 중간에 뭐 좀 불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최근 형식으로 이렇게 재건된 것은 19세기다 이렇게 아마 알고 있는데요. 한참 최근입니다. 그 최근이라는 것이 뭐 20세기, 21세기가 아니고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아까 그 원구단 이야기했습니다만 원구단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맨 앞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본다면 원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작은 집 같은 게 있죠. 그 다음 저 끝에 보게 되면은 이 3층의 어떤 그런 지붕이 있는 형태의 어떤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맨 끝에 있는 것이 기년전이다. 이 기년전도 마찬가지로 이 천재를 올리던 그런 곳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집이 이게 황궁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황궁우라는 것은 천재를 지낼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제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제 보관한다는 거죠. 그런 건물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런 그 환구단에서는 환구단이 지금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것은 저기 나왔던 이 황궁우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것은 3층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환구단 천당공원에 있는 황구단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게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3층의 맨 위에 중간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을 천심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천심석이 뭐냐면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곳에서 이 원구단에서는 주로 명나라 때 이 황제가 여기서 제사를 올 때 제사를 올린 중심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자만이 설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심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원을 따라가지고 이제 돌을 이렇게 깔아놨겠죠. 그런데 그것이 몇 층으로 되느냐면 이게 구수로 되어 있어요. 구수. 아홉 개 이렇게 아홉 개의 돌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이 동그라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형식으로 쭉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맨 윗단이 9단이고 또 밑에가 또 9의 배수가 되고 또 밑에 나오는 것이 또 9의 배수가 이런 형식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원구단에서 읽을 수 있는 숫자가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3의 배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뭔가 그 원구단에도 삼수의 어떤 그런 이치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다. 또는 불을 말한다면은 뭐 낙서에서 말하는 가장 어떤 지극한 수인 불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년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년전도 마찬가지로 원구단하고 사실은 기능은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기년전에서는 하늘과 땅을 같이 천재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원구단에서는 하늘에 대해서만 제사를 올린 것이죠.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목적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 천지를 합사하느냐 또는 이제 나누어서 제사를 지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각 왕조에 따라 가지고 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년전은 원구단과 같지만은 천지를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년전이 원래는 이게 만들어질 때는 북경이 이제 그 수도로 이렇게 옮겨질 때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지만은 이게 중간에 아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이 나가지고 타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패를 모시는 것인데 이 위패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또 천지의 흔적은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천지의 흔적이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재를 지냈던 유물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천재를 지냈던 다양한 기록도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 대영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태백일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상제에게 어떤 그 제사를 올리는 국가 행사를 실천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한당국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 큰 행사로 이렇게 간주돼 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놀이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하에 대동단결의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이야기도 일단 먼저 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나는 흔적이 환단곡이 전체에 걸쳐 다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 봉기라든가 삼성기라든가 당군색이라든가 북부역이라든가 대진국 봉기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본다면 꾸준하게 이런 삼신상제 천신에게 이 제사를 올리는 전통이 이어졌다 하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원사화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에 나왔던 이런 규원사화 책에도 보게 되면은 이 한민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무천, 영고, 동맹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기, 특히 봉선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관중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태산에서 이제 봉제사를 올렸던 그런 왕들이 72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중이 이제 자기 기억으로는 12입니다 하면서 그 12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이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봉선서에 의하면은 태산에서 천제를 지냈던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구체적인 그 천제를 지내면서 예를 들면은 남긴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그 삼국지라든가 또 후한서 역사서라든가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민족의 여러 제천 의례에 대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태백일사에서의 기록은 광개토 대왕 때 또 을지 문덕 장군 때 제사를 올리는 그런 기록, 그 다음에 행촌 이암이 또 천제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조금 이제 뒤로 와가지고 고려시대에는 어떠냐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인 것이 불교가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지만은 고려시대에 많이 각 왕들이 거의 빠짐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왕건이 훈효십조 이야기합니다만은 연등회와 팔관례 같은 경우를 꾸준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에 가장 특징적인 걸 한 가지 든다면은 저는 원구제를 지냈다. 특히 이제 6대 성종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을 이렇게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국가 제사를 정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소위 어떤 그 원구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록이 고려사 세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봄정월 신밀에 왕이 원구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하고 직접 친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원구제가 처음 제도화된 것이 6대 성종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느냐? 그 흔적은 역시 고려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사를 찾아보니까 고려사의 원구 천재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큰 틀만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대체로 정월 달에 어떤 아주 그 길일, 신미일 또는 좋은 날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왕이 직접 이렇게 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게 친사 누가 다른 어떤 관료를 보내가지고 대행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섭사 또는 섭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대당 개원례 같은 그런 경우 본다면 전형적인 형태는 주로 친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에도 친사가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몇 군데 보게 되면 주로 호천상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소는 주로 원구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말단 참성당 같은 경우는 초제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목적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가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 관련돼 가지고 비를 좀 오게 해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주로 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곡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려사에 나타나는 이런 원구 천재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안 움직이나요? 몇 가지 특징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친사 또 정월달에 주로 했고 또 주로 기우제 형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고려사까지를 이 고려사에 나오는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 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원구제뿐만 아니라 중요했던 것이 팔관회와 연등회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팔관회라든가 연등회라는 것이 불교 행사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불교 행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기록 보면 송사 고려전에 보게 되면은 고려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이 신을 받들고 하는 그런 제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관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게 뭡니까? 제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경은 고려도경에서 팔관회를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단순한 불교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천을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등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등회도 이 불교 연등회는 원래 이 공양의 한 방법이었는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연등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치 불교 행사인 것처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등회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으로 그 사상적인 기반이 된 것은 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신교도. 그래서 최지원이 이야기했던 난랑비서 얘기했던 풍요도에서 그 사상적인 어떤 기반을 찾을 수가 있다. 현묘한 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등회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천신을 제사한 의례다. 제천 문화의 흔적이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